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수업 9시간 일찍 오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그래픽스 표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볼게요. 이 번호는 2번. 이 그래픽스 표준은 분류. 그래픽스 표준 이 분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죠. 이거의 그 분류다라고 한다면 이 계층의 어떤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저희 그 언어를 공부할 때 보게 되면 C 언어와 같은 거는 고급 언어, 어셈블리 언어 같은 거는 그러면 그건 저급 언어냐, 저수준이냐 그건 아니라 좀 더 하드웨어에 밀접하냐 아니면은 좀 그 위쪽에 이 그 쓰기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얘기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하드웨어에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던 걸 하위의 어떤 이제 그 계층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위라 해서 고급 수준이 아니라 요금 이제 그 하위에 그 만들어져 있는 하드웨어 관련된 것들을 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분류 중에 가장 상위에 해당되는 거를 보게 되면 응용 프로그램 레벨이 되겠죠. 응용 프로그램 레벨에서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위에서 보게 되면 가상 레벨에서 봅시다, 일단. 그리고 세 번째가 논리적 레벨, 마지막이 물리적 레벨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 하위 부분이 될 거다, 이죠. 이와 같이 그 분류를 네 개의 단계로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 업체마다 이렇게 그 따로따로 개발되다가 표준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표준안을 만드는 기관이 ISO라고 있죠. 그래서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 그래서 KS라든지 뭐 그런 것처럼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이 그 그래픽과 관련된 어떤 표준에 해당되는 걸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흐름이 갑자기 처음부터 저희 이 시작돼서 표준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좀 단계별로 만들어졌겠죠. 그 단계를 그래도 한번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SO라고 하는 거에서 나온 그 표준안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GKX라고 하는 부분 있어 우리가 이 그 80년대 학교 다닐 적에는 GKS라고 하는 쪽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90년대 들어오니까 FIG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었다 하죠. GKS라고 하는 거는 그래피컬 커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를 내서 GKS라고 부릅니다. 그래피컬 커널 그다음에 시스템. 여기서 GKS라고 이게 언제냐면 1985년에 제정이 됐다. 그 다음에 요거 처음에 나왔을 적에는 3차원이 아니라 2차원 그래픽에 해당되는 거를 가지고 일단 여러 가지 함수들, 다시 말해서 라이브러리들이 만들어져 있었죠. 그러다가 요거를 GKS 3D라고 하는 3차원으로 확장을 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3차원 그래픽을 지원해 준 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GKS라고 하는 거는 좀 유럽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 나라처럼 움직이기도 하죠. 유럽 연합처럼. 그래서 이게 유럽 주도다. 그러면 어떤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유럽 쪽에서 그 많은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나라들이 뭐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아니면 프랑스 뭐 그런 쪽에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하고 좀 상대적으로 약간 늦게 나왔는데 fig라고 해서 이거는 이 계층적이면서도 좀 이제 상호 그 동작을 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P는 프로그래머에서 이름이 따온 첫 글자다 하죠. 프로그래머스 그 다음에 H는 하이러컬 그리고 인터랙티브 그래픽 시스템. 이건 1989년에 그 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처음부터 나올 때 이 3차원을 목표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3차원 모델링과 실제 우리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가시화 쪽에 있다. 그래서 이 GKS가 유럽의 그 주로 주도가 돼서 이제 그 개발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 그 만들어졌다. 아쉽게도 아시아가 중심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캐드의 이제 그 주안점을 둬서 그 개발됐던 것이 픽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이 그래픽과 관련된 거는 이 그 편리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완전히 이 그 완벽하게 되지 않고 단계별로 발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GKS든 픽스처 간에 이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이제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거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API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API라고 하는 구성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사용되는 이 그 이제 그래픽 관련된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API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자. API라고 하는 거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P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예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이 그 함수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래픽과 관련된 함수, 그래서 그걸 갖다가 라이브러리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즘은 객체 지향 언어에선 패키지라고 부르고,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 펑션들에 대한 거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그 그래픽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쓸게요. 그래픽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PGM만 쓸게요. 자, 여기 관련해서 쓰기 위해서는 이 마치 우리가 C 언어에 함수 불러듯이 쓴다 이거죠. 그게 API라고 하는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 명령어들을 이 그 관련져서 해주는 부분이 뭐냐면 API라고 하는 그 이 짝을 지어주는 부분이다라고 하고, 그게 뭐하고 짝을 지어주냐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하고 짝을 지어준다 했죠.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면 책들이 있는데 책을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예를 들어 토지다라고 한다면 토지가 어디 있는지 도서관의 직원이 일로 가세요, 저기 어디세요 얘기해 듯이 해주는 부분이 API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그 관련된 것이 그래픽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픽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죠. 이 그래픽스 라이브러리가 이 순수하게 이제 그 뭐 그림과 관련되는 거라든지 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에 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죠. 그래서 여기 최하위에 우리가 키보드를 쓴다. 그러면 키보드와 관련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 관련돼서 또 처리해 주는 부분이 이 그래픽 라이브러리에도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마우스다라고 한다면 마우스를 컨트롤해 주는 드라이버가 있어야 될 테고, 또 이제 그 그래픽 카드가 있었다. 그럼 그래픽 카드와 관련되는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또 우리가 점으로 갖다 놨다는 걸 플로터라고 얘기하죠. 프린터와 같은 기능. 이 플로터를 한다. 그럼 여기도 관련된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API를 구분해 보게 되면 크게 이 그 하이 레벨 API라고 하는 거하고 로우 레벨 API라고 하는 걸로 구분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API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다시 말해 짝을 지어주는 부분인데 이 크게 둘로 나눠서 하이 레벨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 상위에서 웹 기반으로서의 어떤 3차원, 2차원 그래픽 도구를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VRML이라고 해서 Virtual Reality 그 모델링 랭귀지라고 하는 게 있고, 또는 이 자바 3D라고 하는 언어의 그 라이브러리들이 제공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 하이 레벨 API라고 해서 여기서 해주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설계하고자 하는 거 물체라고 해도 되겠고 오브젝트라고 해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물체 사이의 어떤 이 그 묘사, 의 관계를 갖다가 이 묘사해주는 이 그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로우 레벨에서 보게 되면 이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쓰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오픈 GL이라고 하는 거다. 또는 이 디렉트 또는 다이렉트 3D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기본 요소, 우리가 그 그래픽과 관련된 기본 요소라면 점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죠. 그래서 기본 요소, 네, 기본 요소 정의부터 그다음에 실제 이 그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이 세부적 과정까지 일일이 명시해 줘야 된다 이제. 그런데 이 하이 레벨에서는 일일이 명시해 줄 필요가 없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쭉 알아서 긋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원을 조금 더 동그랗게 나타낼 것인지 뭐 그렇게 하는 것까지 다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오픈GL이다. 오픈GL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그래픽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졌고, 디렉트 3D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API에 이 뭐 이건 꼭 알아야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API 발전 과정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한번 보죠. 1979년에 보게 되면 이 그 컴퓨터 관련된 학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학회는 정보과학회니 뭐 정보 처리 학회니 있지만 그외 말고 또 우후죽순 생긴 것도 있지만 이 그 미국에선 ACM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ACM에서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그 하드웨어에 관련된 사람들 또는 그래픽과 관련된 사람, 그래서 SIG에서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이라고 하는 C그래프라고 하는 그 단체가 하나 또 그 세부 다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에서 이 그 이제 시작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API 발전 과정 보게 되면 API 관련된 코어 부분이 있었고 그래픽과 관련된 거죠. 아까 그러고 나서 얘기는 GKS라고 하는 걸로 진행이 됐다가 그다음 미국 주도로 FIG라고 하는 쪽으로 갔다라고 얘기했죠. 자, 반면에 하나는 회사에서 G에다가 하는 이 그래픽스라고 하는 이제 그 도구들, 라이브러리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발전이 돼서 오픈 GL이라고 하는 걸로 갔다 했죠. 여기까지가 요 왼쪽 부분이 하위 레벨이다라고 본다면 이쪽은 상위 레벨이다. 상위 레벨이라고 해서 이 더 훌륭하고 하위라고 해서 좀 더 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세세한 거를 명시해 줄 수 있다는 기능이 하위고
세세한 거를 좀 표시하지 못할 적에는 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오픈 이벤트라고 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그 버추얼 리얼리티 모델링 랭귀지라고 하는 걸로 진행이 됐고, 한편 요거는 이 자바 3D라고 하는 걸로, 여기에 뭐가 더 끼어들냐면 자바라고 하는 환경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웹 환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편 GL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보통 이제 그 학회라든지 연구기관에서 이제 주도가 돼서 시작이 되는데, 오픈 GL을 우리는 이제 이거 이번 학기에 쓰게 되는데, 이 실리콘 그래픽사가 하는 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픽사의 저희 그 워크스테이션 API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이 코아라고 하는 거는 ACM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컴퓨터 관련된 학회인데, 이 학회에 이 특별히 저희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의 또 그 앞에 지부가 있는데, C그래프라고 하는, 여기에서 제안에서 시작된 것이 코어고, 그게 좀 발전해서 GKS고, 거기 또 캐드 기능이나 더 또 발전해서 미국 주도로 빅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학기에 뭐냐면 오픈GL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쓸 거고, 하위의 어떤 레벨이다 보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표시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죠. 점의 위치, 그림자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픈GL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오픈GL은 이 1982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실리콘 그래픽사에서 개발했다라고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자체 내 그 워크스테이션용으로 개발한 거다라고. 그리고 이 그 이름을 GL이라고 명했어. 그러다가 지금은 처음에 아이리스 GL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이후에 이 그 고성능 그래픽 카드들이 다 PC에 장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PC에 포팅 작업이 들어갑니다. 포팅 이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오픈GL이라고 명명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걸 보게 되면 한 200여 개의 그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C 언어나 C++, 뭐 에이다라고 하는 또 그 아주 괜찮은 언어가 있죠. 그다음에 포트란, 뭐 자바에서 호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게 되면, 다시 말해 비주얼 C를 설치하게 되면 오픈GL의 웬만한 기능들은 다 들어가요. 그런데 하드웨어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있겠죠. 윈도우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따로 별도의 설치가 좀 필요하다. 자, 그럼 오픈GL의 어떤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죠. 오픈GL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실습은 이런 쪽으로 할 거다라고 보죠. 첫 번째가 이 속성과 관련되는 나타내는 상태 변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줄여서 속성이라고 얘기하죠. 이 뭐냐 속성이다라고 한다면 이 스타일의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그린다면 선이 점선인지 실선인지 그런 걸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 식의 스타일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설정 작업해 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선을 그린다면 선의 두께는 어떻게 되느냐. 수학적인 관점에서 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면적이 없는 건데, 우리 그래픽스에서는 그 면적이라고 하는 걸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색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이 설정해주는 부분을 갖다가 상태 설정 부분이다라고 하는 게 오픈GL 프로그래밍에 일단 명령어로서 들어가야 되겠다. 라이브러리 또는 함수 호출 형태로 들어간다. 이제. 네, 두 번째가 이 상태 변수라고 하는 이 그 두 번째 거는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다. 첫 번째는 상태 변수의 속성과 관련되는 거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상태 변수의 기능과 관련된 상태 변수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얘기는 뭐라고 했냐면 모드라고도 부른다. 그 상태 변수와 관련 그 기능과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조명과 관련된 거냐 그래서 조명 모드에 대한 거를 활성화할 것인지 비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결정해 주는 등등 이런 기능들을 제어해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명령어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오픈GL 라이브러리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다른 함수에서 제공해주는 명령하고 분명하게 구분해 줘야지 혼동을 처리하지 않겠죠. 그래서 앞에 이제 특별한 어떤 접두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오픈GL 가지고 프로그램 쓰기 위해서는 객체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비객체 지향적이다. 비객체 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버로딩이다라고 해서 더하기라면 우리 C 언어에서는 정수와 정수 덧셈 따로 실수와 실수 덧셈 따로 함수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 그 자바라든지 C++ 같은 데서는 그 사이에 데이터가 정수면 정수 연산하고 실수면 실수 연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이제 그 함수 가지고 여러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 다 오버로딩이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비객체적이니까 그냥 없다. 이제. 자, 형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형태를 쓰겠죠. 앞에 접두사 GL이라고 하는 게 붙기도 하고 GLUT라고 하는 게 붙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GL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가지고 보면 이 GL이라고 하는 접두사에 그 다음에 버틱스 좌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3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파라미터가 3차원이냐 2차원이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F를 쓰게 되면 아 실수구나 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3이니까 3차원이니까 좌표가 X하고 Y라는 좌표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Z라고 하는 좌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에 해당되는 좌표를 나타내는 거다. 자, 한번 다시 얘기해보면 3이라고 하는 거는 파라미터의 개수를 얘기했다. 3이니까 X, Y, Z 결국 3차원 얘기나 마찬가지를 얘기되겠죠. 그 다음에 이 F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부동소수점 플로트라고 하는 실수와 관련되는 거다. 그러니까 좌표가 정수 좌표가 아니라 실수 좌표다라고 하는 경우죠. 참고로 정수라고 한다면 F 대신에 뭘로 쓰면 되냐면 I로 이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GL이라고 하는 두 글자인데 이게 GL 함수다라고 하는 걸로 구분자를 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가 GL 버텍스 3F 이렇게 되면 3이 들어갔으니까 4개 변수가 3개구나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또 하나 예를 보게 되면 이 GL이라고 하는 GL 함수 접두사가 들어가고 버텍스라고 하는 거고 3이니까 아 이건 3차원 또는 저기 3개의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여기다가 FB라고 하는 걸 썼다. 그 다음에 P라고 썼는데 아 이거 그러면 이제 그 매개 변수가 왜 하나밖에 없냐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 P는
배열을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여기 B라고 하는 요거는 벡터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1차원 그 벡터라고 하는 걸 갖다가 1차원 벡터를 갖다가 이 1차원적인 그 행렬을 벡터라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그 배열에는 데이터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좌표 그 해당되는 것들이 1차원 배열로 쭉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픈GL의 구성 요소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뭐 좌표라든지 하는 기능들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저희 이 윈도우를 만들어줘야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일단 구성 요소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GL의 구성 요소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오픈GL의 코어라고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가장 핵심 부분이 되겠죠. 그걸 조금 전에 저희가 하나 예를 들어줬던 GL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 그림을 묘사해 주는 부분이다. 그런데 묘사해 주는 걸 갖다가 렌더링이라고 부르죠. 이 렌더링 기능을 제공하는 함수들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 그 오픈 GL의 코어 라이브러리를 이거 뭐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죠.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근데 그걸 구분해서 유틸리티라고 불러요. 유틸리티 라이브러리. 그거는 GLU라고 부르고 이거는 이 GL 라이브러리의 도우미 역할이다. 자, 여기 도우미 역할이다 뭐냐 하면 다각형을 분할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뭔가 3차원을 갖다 2차원 평면에다 나타내는 걸 갖다 이제 그걸 프로젝션이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2차원 공면 이걸 제공해 주는 부분이 이 오픈GL 라이브러리에서 GLU라고 한다 하죠. 자, 마지막 부분은 오픈GL의 이 유틸리티 툴킷이다 라죠. 툴킷 이걸 갖다가 GLUT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화면 윈도우 등을 갖다가 그 제어해 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윈도우 이 제어를 위한 함수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건 OS에 밀접하냐 하면 OS에는 독립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윈도우냐 아니면 엑스 윈도우냐 아니면 리눅스에 만들어지는 거냐 그런 거 관련 없이 그 똑같은 명령을 씁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그 GLUT 명령어들 여러 개 있는데 그거는 일단 생략하고 실습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GL 프로그램의 예를 한번 보죠. 그래서 번호가 5분. 네, 우리 윈도우 환경에 쪼깐한 이 화면 하나 뜨는데 뭐를 그릴 거냐면 이렇게 생긴 모습을 하나 그리려고 그래요. 네, 이때 저희가 보게 되면 이 다른 경우하고 달리 오픈GL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이 중심 좌표가 여기가 이 원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0,0이라고 하는 원점에 해당되는 좌표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화면이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뜨는 부분이 있죠. 최소화, 최대화, 아니면 이제 뭐 종료 뭐 이런 부분도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이 뭐 타이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로고가 들어가게 되죠. 이 타이틀에 이런 걸 한번 써보자. OpenGL 드로잉 EX만 쓸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타이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좌표들을 보게 되면 이 좌표 이렇게 네 개의 좌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의 좌표를 이 x하고 y가 다 음수에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원 평면이니까 y, z 좌표까지는 없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보게 되면 x좌표는 양수 부분이죠. 그래서 0.5라고 하는 x, y는 음수 부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0.5 위치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은 x도 양수, 음수도 이제 y도 양수, 0.5, 0.5에 대한 위치다. 그다음에 왼쪽 상단 부분은 x는 음수, y는 양수 이렇게 되는 0.5라고 하는 이런 모습의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는 백색 부분이다라고 색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빗금친 이 부분은 검은색이었다. 검정색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그 흑색 바탕에 백색 사각형 그리기. 바탕에 백색 그 사각형을 그리기 작업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주어져서 이 위쪽에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고 그걸 갖다가 이 GL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설계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좀 기억해 두시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먼저 이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 라이브러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게 include 문에 들어가죠. 여기 이 첫 번째 GLUT라고 하는 그 함수들이 사용될 텐데 그 함수들에 대한 선언 부분들을 include 문에 집어넣게 되겠고 두 번째는 GL 라이브러리들을 어떤 걸 쓸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지만 컴파일러가 오류를 발생하지 않을 거란 말이어서 gl.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 GL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지원해주는 유틸리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GLU라고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는 이 윈도우 등등을 지원해주는 저희 그 라이브러리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거에다가 함수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거를 명시해주는 부분. 두 번째 것들은 실제 그래픽을 렌더링과 관련된 부분. 세 번째는 그걸 지원해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라이브러리들이다. 자,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아까 사각형을 그리는데 그 사각형을 그리는 함수 이름을 이렇게 써볼게요. my display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거는 각자 결정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먼저 화면에다가 저희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초기 작업하기 위해서 깨끗이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워주는 작업 중에 하나가 그 GL clear라고 하는 그냥 함수를 쓰게 되겠습니다. 앞에다 GL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문자로 쭉 쓰여 있는 부분들은 상수값인데 이건 그냥 갖다 따라 쓰면 되겠죠. 발라 버거 이거는 그냥 따라 쓰는 걸로 한번 얘기해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실제 시작할 적에는 여기서부터 저희 이 시작이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GL begin이라고 하는 함수를 꼭 쓰는데 요 가로 안에 쓸 거는 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시해 주는 부분이죠. 그게 바로 도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다각형을 그리려고 해. 그러면은 다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작되는 좌표에서부터 계속 선을 따라 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각형을 영어로 폴리곤이다라고. 폴리곤을 그리기 시작할 거다라는 걸 명시하고 다각형의 좌표를 하나하나 찍어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GL 아까 보였던 좌표 버틱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고 3이라고 하는 거니까 3차원의 또는 매개 변수가 3개에 해당되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 F를 썼다는 거는 좌표를 아까 보게 되면 0.5 이렇게 썼으니까 실수 좌표를 쓰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다각형이 따라 그려진다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이 가장 왼쪽 이 하단 부분에 대한 거 이쪽 좌표가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였죠. 따라서 x좌표 마이너스 0.5 y좌표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2차원 평면이니까 z좌표는 필요 없으니까 0.0으로 그냥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오른쪽의 좌표는 이 x좌표는 양수로 바뀌겠죠. 그래서 x좌표가 0.5, y좌표는 여전히 음수니까 마이너스 0.5 이렇게 된다. 따라서 x좌표에 해당되는 거 0.5, y좌표에 해당되는 거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이 2차원이니까 z좌표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0. 다시 위로 올라간 상단에 대한 거. 그 좌표 GL 버틱스 그 다음에 이 매개 변수가 3개에 해당되는 걸로 그래서 상단에 해당되는 X도 제 그 양수 Y도 양수 따라서 X가 0.5 Y좌표 0.5 Z좌표는 0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왼쪽은 이 x좌표가 음수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0.5, y좌표는 양수니까 0.5. 그 다음에 2차원이니까 z좌표는 필요 없고. 자, 여기까지 그리고 나면 다각형이니까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고 채우죠. 그래서 끝점과 시작점에 대한 걸 알아서 연결해 준다. 그리고 다 끝났으니까 GL AND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화면에 대한 걸 갖다가 띄우기 위해서 GL 플러시라고 하는 걸 씁니다. 물을 내려주는 거죠. 화장실에 이렇게 보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my display라고 하는 이런 내가 만든 이 그 함수 화면에 드리기 위해서 오픈GL 라이브러리 이용한 그리기 작업해 주는 거다. 그럼 요걸 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조그마한 화면에 윈도우를 나타내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 윈도우 하기에는 GLUT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그 부분을 쓰는 걸로 이 설계를 한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 메인 함수에 대한 걸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메인은 이렇게 생겼고 물론 여기다 보이드를 써도 되고 그냥 가로만 써놔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타이틀을 뭐라고 썼냐면 오픈GL 드로잉 EX라고 썼죠. 그래서 그 먼저 이 윈도우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를 만들고 하는 작업은 GLUT라고 하는 이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게 돼 있죠. 그래서 툴킷이라고 하는 거에 T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create window. 자, 이때 여기다가 뭐냐면 타이틀에 대한 제목이 들어가는 거죠. 그 타이틀을 오픈 GL 그 다음에 드로잉 EX라고 하는 타이틀을 넣겠다. 여기다 내 것 그렇게 써도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타이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좌표 가지고
이 그 폴리곤이라고 하는 사각형을 그렸는데 그 사각형에 해당되는 것들을 그리기 위한 이 그 함수를 불러줘야 되는데 그때 불러주는 게 display fun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걸 이용하게 돼 있고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실행할 함수죠. 조금 전에 뭐라고 썼었냐면 my display라고 썼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라고 또 C 언어를 쓸 적에는 가로를 써줘야 되는 게 함수 호출 부분인데 여기는 함수 호출 부분에 그 가로가 빠져요. 그리고 이걸 뭐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하냐면 콜백 함수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콜백 함수로 이 등록해 주는 부분이다라고 보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걸 실행을 해 주는데 실행해 줄 적에는 이 GLUT 그 다음에 메인이라고 하는 걸 써서 실행해 주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화면에 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룹이라고 하는 이 그 GLUT 이 툴킷 GLU 툴킷이라고 하는 데서 제공해 준 라이브러리를 실행하시고 그리고 종료하는 거죠. 종료는 return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메인에서 이 마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그래픽 그 오픈GL을 이용한 이 그 함수를 호출 내가 만든 이제 그 다각형에 그리는 함수를 호출해 주는 부분들을 이렇게 실행해 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이 그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다라는 비주얼 스튜디오만 가지고 안 되겠죠. 뭐가 있었냐면 오픈GL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오픈GL 라이브러리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픈GL 설치와 관련된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집에서 하신다면 여러분들 각자의 그 컴퓨터에다 이걸 오픈GL 라이브를 설치해 주셔야 되겠다. 자, 아까 보게 되면 오픈GL이라고 하는 거에 되면 세 개로 이루어져 있었죠. GL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GLU라고 하는 부분하고 GLUT라고 하는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GL이라고 하는 거는 오픈GL 코어 라이브러리다. 그 다음에 GLU는 오픈 GL 유틸리티 라이브러리 네, lib만 쓸게요. 그 다음에 GLUT는 오픈 GL 유틸리티 툴킷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만약에 이제 내가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었다. 설치 시에는 이 그 자동으로 이제 그 내장되어 있는 거죠. 자동 설치가 되죠. 쓰면 이제 그 자동으로 GL하고 GLU는 들어가 있다. 따라서 뭐만 필요하면 되냐면 이 부분 GLUT 이것만 제 그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 더 넣어주는 부분이 이 오픈GL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 그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는 경우에는 요것만 더 추가해 주는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어디서 가져오냐? 가져오는 부분은 이 HTTPS 월드와이드 웹에 오픈GL이라고 하는 그 org 여기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필요한 거는 뭐냐면 GLUT라고 하는 부분들만 필요하죠. 자, 이거는 이거 작년에도 요거만 그냥 드렸는데 약간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 제가 갖고 있는 거를 그 우리 이, 이 클래스에다 올려놓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되겠어요. 자, 이 클래스에 가져놓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GLUT만 가져오면 되는 거고, 이 GLUT에 보게 되면 GLUT DLL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DLLS에 37번이더라고요. 37번 베타, 그다음에 집. 자, 이런 걸 가져오셔도 되겠고, 없으면 제가 저희 이 클래스 부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압축을 풀게 되면 어떤 그 부분들이 만들어지냐면 요것만 있으면 되겠죠. GLUT DLL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GLUTH라고 하는 거하고, GLUTLIB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GLUT32DLL이라고 하는 거하고, GLUT32LIB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에 해당되는 파일이 필요하다 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이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glu.h가 있고 그 다음에 lib가 있죠. 이걸 어디다 복사해 주냐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glut.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이니까 이거 설치가 위치는 어떻게 설치 위치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었으면 설치된 거에 보게 되면 include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앞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include 하위에다가 여기다가 이 gl이라고 하는 거를 복사해 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 GL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다 복사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복사해 주면 되고 두 번째가 glut32.lib가 있는데 요거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보게 되면 lib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복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glut32.dll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저희 이 32비트 운영체제나 64비트 운영체제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이 64비트를 대부분 쓰니까 이 64비트 위주로 설명은 하겠지만 혹시 몰라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얘기할게요. C라고 하는 드라이버에 보통 쓰니까 여기에 윈도우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32가 있죠. 그래서 시스템 32에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64비트 이건 32비트 운영체제의 경우고 64비트 운영체제의 경우는 이 윈도우라고 하는 이거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sys WOW64라고 하는 폴더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복사해줘라. 64비트 윈도우 환경을 쓸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한 후에 이 프로젝트 생성하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때 추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넣어 주셔야지만 이 컴파일 해주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 다음 화면에 제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가지고 하면서 이 다음 기회에 이 실행은 어떻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제가 요거 사실 제 컴퓨터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여기다가 오픈GL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다시 한번 해보고 요 되는 환경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는 걸. 자, 요렇게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2차원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한 내용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그린다든지 원을 그리는 작업부터 다시 말 2차원 평면에서 하는 것부터 이 수업을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4월 달부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백신 예방 주사가 뭐 50% 이상도 아니고 몇십만 명밖에 안 받았죠. 60만 명대. 따라서 아직까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 완전하게 대면 수업을 해라라고는 못하고 이 부분적 대면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 학교 측의 요청이에요. 그래서 이 대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대면, 비대면을 원하시는 분은 비대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저에게 이 답장을 좀 보내주시면 쪽지 보내기로. 자, 쪽지 보내기에 대면을 원하시는지 비대면을 원하시는지를 하는데 일단 먼저 성명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수강 과목 그리고 이 대면이면 대면, 비대면이면 비대면, 뭐 이렇게만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를 갖다가 취합해서 이 선착순이라는 저희 다수결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통보를 해드리고 이 대면을 할 것인지 비대면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비대면 수업을 한다면 이 실습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몰아서 그냥 따로 하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이 실습자를 제가 나눠드리면 집에서 하셔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 비대면 수업으로 아마 4월 달도 그냥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습 과정 문제도 제가 얼굴 안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 간의 유대 관계 때문에 학교 오고 싶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변을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을 안 보내주신 분들은 제거하고 이 답변을 주신 분들에 한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네, 그러면 저한테 답변 주시고 꼭 수강 과목 적어 주셔야 돼요. 이제 요 과목에 대한 거는 대면으로 하고 싶구나. 뭐 이렇게 결정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